2003년 2월 23일 오전 8시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우리 마을 진입로 부근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언가에 부딪혀 손목시계가 깨져 멈춰서 있고 주변 길바닥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뺑소니 교통사고로 추정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남성은 54세 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마을에서 이제 사과 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아내 진술로는 전날 술을 마시러 나간 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걱정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점이 시골길이어서 CCTV 하나 없던 데다 단서가 될 만한 차량 파편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손목에 남아있는 시계가 사고 당시 충격으로 1시 40분을 가리킨 채 부서져 멈춘 점으로 미뤄볼 때 사고 발생 시각이 이날 새벽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답이 떠오르는데요. 상처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한 40분인가 그게 시계가 멈춰가지고 숨진 김 씨가 발견된 곳은 오르막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내리막으로 바뀌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전형적인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르막에서 속도를 높이다가 내리막에 있던 김 씨를 미쳐보지 못하고 친 뒤 달아난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같은 추정을 근거로 주변 지역을 오가는 차량 수백 대를 탐문했지만 그 역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 자체가 한적한 그 시골입니다. 주변에 CCTV가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13년 전에는 지금부터 더 열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가까이 사는 주민 한 명이 유일한 목격자였지만 그는 새벽에 쾅하는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흰색 차가 후진하고 있었다고만 진술했습니다. 이후 의성 일대의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수년간 붙여놨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지난 2013년 뺑소니 사망사고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면서 수사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이 넘도록 범인이 잡히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던 아내 박모 씨도 결국 남편과 함께 살던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이 사건이 잊혀가던 2015년 11월 4일 한 통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13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보를 받은 곳은 경북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 13년 전 발생한 50대 남성 사망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가족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살인극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보 내용과 제보 전달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제보자 이모 씨는 5년 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5년 전 경북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것이다. 나도 그 범행에 가담했는데 괴롭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이 말이 사실인지 술김에 하는 헛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 5년 동안 묻어둔 채 지냈지만 사람이 죽기까지 했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결국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금감원 직원은 그냥 흘러버릴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경북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에 제보를 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은 이미 사망한 뒤였지만 운 좋게도 사건 장소와 시기가 비슷한 폐기 직전의 사건 기록을 찾아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 6개월 동안 수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이 뺑소니 사건을 위장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박 씨가 받은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어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여러 차례 몇백만 원씩 인출한 흔적은 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묘연한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마침내 아내 박 씨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여동생인 39살 박모 씨 계좌로 1년간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수십 차례 입금한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여동생은 또 언니에게서 받은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고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44살 최모 씨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까지 확인됩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대조한 경찰은 사망한 김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박 씨와 처제 그리고 처제와 내연 관계였던 최 씨 등 3명이 공모한 범죄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한 뒤에 재혼도 하지 않은 채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아내 박 씨를 보고 경찰은 물론 주변 이웃들조차 쉽게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내 박 씨가 사망한 남편 앞으로 가입한 보험 2건은 사망 시점보다 3년 전이었으며 보험금 수령자인 아내는 사건 당일 친척 모임에 참석한 것이 확인돼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여기에다 박 씨와 친자매 관계인 여동생의 직업은 당시 무속인이었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이력이 확인돼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여동생의 내연남 최 씨가 범죄를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사가 또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자 경찰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공소시효도 지난 15년 전 사건에 대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한 여동생 박 씨가 공범에게 연락할 것이라 생각한 수사팀은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박 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사팀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씨가 내연남이었던 최 씨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박 씨는 당시 내연남 최 씨와 헤어진 상태였는데도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 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차량을 몰고 사고를 낸 범인이 최 씨라고 생각한 경찰이 추궁을 거듭하자 최 씨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범인으로 몰리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최 씨는 김 씨를 죽인 트럭은 중학교동창이 운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용의자 이모 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했는데 본인들도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드러나는 어떤 그 근거 자료로 추궁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조금 반성도 하고 재뇌의침을 하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조사 방법으로 자백을 유도를 해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고 김 씨가 사망하기 전날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이 씨로 확인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망한 김 씨의 아내 박 씨와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내연남 최 씨, 최 씨의 동창생 이 씨까지 공범 4명의 진술을 맞추자 마치 퍼즐 조각처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사과 농사를 하던 김 씨는 평소 술을 좋아해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내 박 씨와도 다툼이 잦았고 이웃 주민들조차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김 씨는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고 참다 못한 아내는 2002년부터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여동생에게 연락해 형부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속인이었던 여동생은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내연남 최 씨와 함께 전국을 돌며 형부인 김 씨의 죽음을 비는 기도를 올렸지만 김 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참다 못한 아내 박 씨는 여동생에게 남편을 죽여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여동생은 내연남 최 씨에게 이 같은 사정을 말하고 범행을 제안했지만 첫 번째 부탁은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동생은 형부가 매일 술 먹고 언니를 괴롭힌다며 형부를 죽여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최 씨는 고민 끝에 결국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의 범행 계획 기간은 1년이 걸릴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로 아내 박 씨의 동생 집에 모여 계획을 세웠고 과거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여동생은 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휴일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최고 10배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범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내연남 최 씨는
5천만 원을 미끼로 동창생 이모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이 씨는 자신의 1톤 트럭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망한 김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마을역 위에 내려 항상 걸어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아내 박 씨는 공범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미리 범행 현장을 답사하며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사고를 낼지 논의했습니다. 또 사건 일주일 전에는 김 씨를 차로 친 뒤 도주할 근처 낚시터까지 알아봐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공범들은 김 씨와 일면식도 없던 동창생 이 씨를 내세워 김 씨에게 접근시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사과 농사를 배우고 싶다며 접근했고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김 씨는 흔쾌히 이를 수락했습니다. 사건 전날인 2003년 2월 22일 저녁 이 씨는 김 씨를 찾아가 사과 농사를 알려줘 고마워서 술 한잔 사고 싶다며 함께 차로 30분이나 떨어진 경북 칠곡에 있는 횟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2차까지 제안했습니다. 자정을 넘겨야 받게 될 보험금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2차 술자리까지 마치고 술에 취한 김 씨는 이 씨의 트럭에 함께 타서 경북 의성에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고는 이 씨가 술을 마시면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마을 입구 삼거리에 내려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김 씨를 뒤에서 지켜보던 이 씨.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전조등을 끈 채 트럭 가속 페달을 밟고 김 씨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를 낸 이 씨는 곧바로 5km나 떨어진 낚시터로 향해 낚시꾼으로 가장한 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며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그렇게 살인사건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덮인 채 김 씨 사망보험금으로 무려 5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아내 박 씨는 딸 명의인 차명계좌에 받은 보험금을 넣어두고 10개월에 걸쳐 조금씩 인출해 공범들에게 현금으로 몫을 배분했습니다. 자신의 목 2억 원을 챙기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 중 동생과 최 씨에게 2억 7,500만 원을, 트럭을 몬 이 씨에게는 4,500만 원을 차례차례 나눠줬습니다. 직접 트럭을 몰고 김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이 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대편에서 흰색 트럭이 오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끈질긴 추궁과 공범들의 진술을 들려주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피해자가 여기 있는 거를 보고 지나갔습니까? 못 봤어요? 지나갈 때 소리만 나는 거 위에 피해자 쓰러지는 거는 못 봤어요? 2016년 1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65살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 52살 박모 씨와 여동생의 전 내연남 57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12년, 그리고 직접 트럭을 몰고 김 씨를 살해한 최 씨의 동창생 56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 날짜와 시간,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내 박 씨는 경찰 진술에서 지속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요. 이는 범죄자들이 전형적으로 내세우는 중화의 기술, 그 가운데 피해자 비난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바로 피해자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서 살인이 발생한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중화의 기술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줄이거나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보험금을 손에 쥐었지만 이들은 범행 이후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순탄치 못한 삶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과거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법의 심판을 받은 네 사람,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